여러분, 이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은요,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주물업체입니다. 서구에 가보면 경인 주물단지가 있거든요. 그 업체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휑하죠? 진짜 썰렁합니다. 아예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없다시피. 지금 이렇게 뿌리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주물이나 도금이나 이런 곳에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열처리도 그렇고요. 금형도 그렇고요. 용접도 그렇고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가는 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대표적인 게 이게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올렸잖아요. 최저임금을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까지 많게는 16.4%에서 적게는 1.5%까지 올렸는데 이게 한 40% 이상 오른 겁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니까요, 이 주물공장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버는 것은 이 주물을 만들어서 말입니다.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 이 납품 단가가 어느 날 갑자기 최저임금 올라간 것만큼 쭉 안 올라갑니다. 납품 단가가 그만큼 올라가 주면 좋은데 납품 단가는 그대로인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니까 이런 업체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티지를. 쉽게 말하면 경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이 말입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쉽게 말하면 사장이, 경영주가 돈이 없어서 고통을 겪는다면 주 52시간제는요, 근로자가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뿌리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물이나 열처리나 도금이나 금형이나 용접 이런 분야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주 52시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일합니다. 그리고 야간 수당을 받고요. 그래서 임금이 보전이 됐어요. 그만큼 일을 더 하고 68시간도 일하고요. 더 많게도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임금 보전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다 주 52시간제 적용해라.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임금이 확 줄은 거예요. 68시간 일하던 걸 52시간 일하면 16시간의 임금이 줄어든 겁니다. 주당 16시간. 이게 주당 시간당 10,000원만 잡아도 16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16만 원이. 한 달로 가면 여러분 그냥 시간당 10,000원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한 달로 가면 60만 원 이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10,000원이 더 되잖아 일반적으로.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휴일 수당이라든가 붙기 때문에. 많게는요 100만 원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300만 원 400만 원에 내 살림을 다 맞춰놨는데 이게 100만 원이 줄어들면 살림살이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잡을 뛰는 거예요. 투잡을. 투잡을 뛰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일이. 이거 일 잘못하다가는요. 투잡을 잘못하다가는 사망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약에
예, 이게 사업주의 책임이다 이러면요, 벌금도 엄청납니다. 벌금도. 개인은 5억, 법인은 10억의 벌금을 내야 되고요. 예, 게다가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공장은 망하는 겁니다. 그 공장은 망하는 거예요. 뭐 누가 사업주가 나와서 직접 일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망할 수밖에요. 그래서 제가 주 52시간제는 독약이라고 썼습니다. 독약.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예, 주물이나 열철이나 도금이나 금형이나 예, 용접이나 이런 데서는요,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예, 모두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주물, 열처리, 도금, 금형, 용접 이런 것은요, 쉽게 말하면 제조업의 기반입니다. 제조업의 기반이에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많은 제품들이 주물로 들어가는 제품들이 꽤나 있습니다. 조선에는 없습니까? 조선에도 꽤나 많습니다. 기계는요, 기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IT에도 많습니다. IT에도. 뭐 사출이라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출을, 플라스틱을 어떤 특정 모형으로 떠내려고 하면요, 금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무너지면 여러분, 제조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지금 뿌리 산업이 소멸되면서 제조업에 대한 위기도 엄청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정부의 정책이 바로 이런 곳에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맨날 정치나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뿌리 산업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뿌리 산업의 경쟁력을 길러줄 것인가, 여기에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정부의 예, 권력자들은요, 거드름이나 필 줄 알지 세금이나 때릴 줄 알고 표박가리만 할 줄 알지 산업을 살릴 마음은 없어요. 왜냐고요? 정책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주물공장들, 이 뿌리 산업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사실이거든요.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까지 폭탄을 맞았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뭐 적게 올라야죠. 탄산, 리튬만 하더라도 358.4%가 올랐죠. 망간은 99.2%, 알루미늄은 69.5%가 올랐죠. 니켈은 31.5%가 오를 정도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 외에 구리나 철강석이나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이렇게 올랐는데도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납품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만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데가 예, 뿌리 산업 중에 43.2%밖에 안 되고요.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데가 43%, 전부 반영을 해준다는 데는 겨우 13.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요. 계속 적자가 나는데, 계속 적자가 나는데,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뿌리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물만 하더라도 지난해까지에 222개였던 회원사가 있었습니다. 예. 주물공업협동조합의 말입니다. 올해는 202개예요. 18개나 빠졌습니다. 게다가 월 회비 3만 원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도금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418개였던 것이 2020년에는 360개로 줄어들어서요. 올해는 300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2019년 대비 지금 118개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30% 이상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30% 이상이. 열처리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처리조합도 회원사가 지난해 80개였는데 올해는 75개. 75개면 지금 그야말로 제조업의 뿌리가 쇠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쇠락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예, 지난 10월만 하더라도 7.5%가 올랐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납품 단가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살아납니다. 계속해서 이걸 조정을 안 해준다면 진짜 죽어요. 예, 게다가 말입니다. 가격 인상 방식도 참 정건대적이에요. 예, 협의 없이 일방통부. 예, 협의를 하고 진짜 얼마나 어려웠는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구두협의 계약서 작성하는 데는 겨우 말입니다. 16.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뿌리 산업들이 줄폐업한단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면요, 그 국가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 그 자원은요 키워야 돼요. 대한민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은 인재죠. 그 인재들이 기업에 가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를 양성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기업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은 기업에 가서 일하고 기업은 수출해서 돈 벌고요. 그 돈 버는 걸 가지고는 또 사람을 더 뽑고요. 그러므로 해서 선순환의 고리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뿌리 산업이 저렇게까지 썩어가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